그래서 309년에 평양으로 천도했습니다. 유연이. 예. 그리고 310년이 되면 유연이 사망하죠. 그래서 장남 유화가 즉위합니다. 예, 유화가 즉위하고, 그런데 이 동생 능력이 특출났습니다. 유총이라는 동생이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형 유화를 죽여버립니다. 여기 2대 황제 유화를 죽여버리고 유총이 즉위를 합니다. 그게 310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311년에 유총이 낙양을 함락시킵니다. 낙양을 함락시켜요. 이걸 영가의 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진의 회제를 사로잡습니다. 의사소 염충 치업, 마지막에서 두 번째죠. 사마치를 잡았습니다. 그게 회제입니다. 그래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니까 같은 해 311년에 낙양이 함락된 후에 민제가 사마옵이죠. 의사소 염충 치업의 마지막 황제죠. 민제가 장안에서 즉위를 합니다. 장안에서. 그런데 그것을 316년에 유총이 또 이곳을 쳐가지고 다시 민제를 포획했습니다. 그리고 또 죽여버렸죠. 그래서 서진이 멸망한 겁니다. 이때로부터 정식적으로 5호 16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유연이 낙양에서 분리돼 나와서 호환을 세웠고요. 그 호환이 결국은 황제를 잡아 죽인 거예요. 그 아들 때에 와서 아들인 유총이 3대 황제가 낙양을 함락하고 장안을 함락하면서 이거를 잡아 죽인 거고요. 그래서 서진이 멸망했습니다. 예. 서진이 멸망한 후에, 예,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유총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또 이 갈족이라고 하는 성륵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갈족은 뭐냐? 갈족 역시도 이 흉노에서 분파된 일족이에요. 예. 흉노 역시 흉노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특별히 갈족이라고 사서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륵이 이 지역에서 이제 분봉을 받습니다. 자, 그게 언제냐면, 자, 이쪽에 보시면 318년에 성륵을 유효가 조공으로 분봉을 합니다. 이쪽이 옛날에 조나라 땅이잖아요. 그래서 조공으로 분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륵이 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자, 12월에 성륵이 평양을 점령합니다. 밀란을 진압하면서 12월에 성륵이 평양을 점령해버려요. 점령해버리니까, 자, 그 이듬해에 유효가 국호를 조라고 했는데요. 조라고 했는데, 이 성륵이 이쪽 지역까지 확대를 해 나오니까, 19년에 황제로 등극하고 나서 성륵을 공격을 합니다. 이쪽에서 이쪽을 공격을 해요. 예. 공격을 해가지고, 이때 들어서 두 군벌이 갈라섭니다. 전조와 후조가 나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뉠 즈음에는 성륵의 세력이 더 커집니다. 이쪽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효는 이쪽만 장악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연도별로 읽어보면요. 두 군벌이 갈라섰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319년이죠. 그리고 나서 325년에 오면 낙양 인근에서, 이 낙양 인근으로 쳐들어옵니다. 낙양 인근에서 전조와 후조가 전투를 벌이는데 전조가 패합니다. 이쪽에서 패해요. 예.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 앞에 보시면 유총이 죽고 유찬이 즉위했고요. 유찬은 또 외척 근준의 반란으로 유찬이 피살됐고, 그것을 유효와 성륵이 진압을 먼저 한 겁니다. 예. 진압을 했으나 이 지역을 성륵이 차지하니까 유효가 여기를 친 거고 패배를 했습니다. 예, 이기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지역에 유효가 차지하고 있던 땅 일부에서 나중에 전량이라는 나라가 또 독립을 하기도 합니다. 예, 요거는 또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328년 겨울에 낙양에서 다시 전투가 또 벌어집니다. 전조와 후조가 다시 전투를 벌여요. 그래서
이 지역 낙양 지역에서 또 전투를 벌였지만 또 집니다. 졌는데 이번엔 그냥 진 게 아니라 유효가 성륵에게 잡혔어요. 여기에 유효가 성륵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사실상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전조가. 예. 그리고 유효의 아들 유희가 상규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규에서 뒤를 이어지기 했으나 석호가 유희를 사로잡아 전조가 멸망합니다. 그게 329년이에요. 예. 제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인물별로 하나씩 하려고 그러면 또 석호가 누구냐 뭐 이렇게 다 하려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서진에서 분리된 유연이 이 지역에 와서 호한을 세웠고 호한이 세력을 확장해서 평양을 점령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낙양을 다시 쳐서 서진을 멸망시켰고요. 그런데 마지막 황제가 또 이쪽에 와서 즉위를 해서 그것마저도 잡아서 멸망시켰습니다. 그 후에는 이 진나라가 동진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조나라가 들어섭니다. 예, 이름을 바꾼 겁니다. 예,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유효가 319년에 국호를 조라고 해서 이렇게 바꾼 거고요. 그 조나라 안에서 다시 성륵이 이쪽 지역을 장악하고 또 자기도 조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조, 후조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전조가 후조한테 패배해서 이 지역을 다 잡혀먹혔다. 예. 이게 이 지역의 역사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건 객관적인 거니까 뭐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더 자세히 공부를 해 보시고요.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 제가 이 호환과 전조와 후조의 역사를 보니까 이들의 역사는 이 밖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쪽 밖으로 가지 않아요. 이 밑엔 동진이 있었던 거죠. 이게 경계에 답니다. 이게. 예, 이 밖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석가장, 그 다음에 형수시, 형대시 사이에는 발해라는 바다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내륙 바다가. 요거를 넘지 않습니다. 이 너머에 고구려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오늘 검증을 한 겁니다. 이 세 개의 나라의 영토라는 게 요 정도다. 예, 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쪽 지도를 보시면 이게 기존 사학의 지도예요. 기존 사학의 지도인데 이들도 이거를 넓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기껏 왜곡해서 넓게 그린 게 요 정도예요. 유주를 여기 있다고 하니까요. 유주가 여기 있고 병주가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죠, 제가. 그래서 요 지역도 거짓말이라는 거고요. 산동엔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 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막이니까 갈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요 정도가 있는 거예요. 요 정도. 예, 넓게 봐도. 북경 만점 회원 가입을 안내해드립니다. 영상에서 가입 버튼을 찾으시면 되고요. 등급은 짜장면 3,000원, 탕수육 7,000원, 팔보채 3만원, 불도장 6만원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한 달의 비용입니다. 회원 등급에 따른 혜택은 모두 같습니다. 어떤 등급이든 회원 전용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달만 가입하고 이후에 언제든 해지하셔도 됩니다. 보시고 싶은 영상을 마음껏 보실 수 있습니다. 후원 금액은 자료 구입과 현장 답사 비용으로 쓰입니다. 회원 혜택은 같지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더 비싼 음식으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